수학상 페이지 12, 1. 다항식의 사칙 연산. 자, 다항식 중에 단항식, 수 또는 문자의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 그러니까 덧셈으로 연결된 식이 아니고 하나의 짧은 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항식, 짧은 식. 그죠? 그 다음에 다항식, 하나 이상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항식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되는데 하나 이상이야. 그 얘기는 뭐죠? 하나만 있어도 다항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식을 보고 다항식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있는 애를 특별히 단항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얘도 다항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있는 애 보고 얘 다항식이네 이거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돼 있는 애를 보고 단항식이네 이건 옳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항은 각각 한 개의 항이죠. 3x제곱도 항, 플러스 4x도 항, 플러스 5도 항. 그죠? 계수는 뭡니까? 문자 앞에 붙어 있는 계주 선수. 그죠? 앞서 달리는 계주 선수. 즉, 3x제곱에서 3. 그런 건 x제곱의 계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차수는 무엇인가? 2x의 세제곱. 그럼 얘는 3차죠? 3차 항입니다. 3x의 제곱. 얘는 2차 항이에요. 얘는 4x의 한제곱 1차 항, 5x의 한제곱 1차 항. 얘는 항상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수항. 그런데 뭘 읽습니까?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을 읽어서 이것은 다항식인데 3차식이구나 라고 읽어줍니다. 동류항 뭡니까? 같은 종류의 항. 예를 들면 2하고 9는 상수항, 같은 동류항입니다. 2x제곱하고 마이너스 3분의 1x제곱. 차수가 같은 종류의 항입니다. 그래서 동류항이다 이야기하죠. 이거 중학교 때도 이미 다 배웠고요. 다음 다항식의 정리.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내림차순이 뭐냐면 세제곱, 두제곱, 한제곱, 상수항 이렇게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로 정리하는 건 내림차순. 반대로 오름차순은 상수항이었다가 한제곱, 두제곱, 세제곱 이렇게 차수가 올라가는 순서로 정리하면 이거는 오름차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해라. 그런데 x에 대한 건지 y에 대한 건지에 따라서 달라요. 자, 내가 정리해놨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자, 다항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어떻게 정리했냐? 두제곱, 그리고 한제곱, 그리고 x가 없는 모든 항들은 상수항처럼 취급됩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0차식, x에 대한 0차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x에 대한 오름차순. 당연히 내림차순의 반대겠죠. x가 하나도 없는 차수. 그 다음에 x의 한제곱, x의 두제곱 이렇게 거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y에 대한 내림차순. 그럼 y가 두제곱 있는 항, 한제곱 있는 항, y가 없는 항은 상수항처럼 취급됩니다. y에 대한 오름차순 당연히 거꾸로겠죠. y가 없는 항, y 한제곱 항, y 두제곱 항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볼게요. 자, 1단계 괄호를 없앤다. 뭐 분배 법칙 할 거 있으면 분배 법칙 하시고요. 앞에 부호에 따라서, 그죠? 얘도 분배 법칙이죠. 앞에 부호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x는 x끼리, y는 y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제곱은 제곱끼리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A, B, C 각각 다항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A B 플러스 C 마이너스 2A 플러스 C 얘를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부터 해야 되냐? 소괄호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분배돼서 괄호 안이 이렇게 써지겠죠. B 플러스 C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C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이 안에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2A 있고 플러스 B 있고 플러스 C랑 마이너스 2C 있죠. 마이너스 1C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분배합니다. 플러스 2a 마이너스 분배돼서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또 정리합니다. 1a, 2a, 3a 마이너스 b 플러스 c 한 다음에 a, b, c를 한 번만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정리도 안 한 채로 다 대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다 한 번만 대입합시다. a 값이 뭐였냐?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b가 뭐였어요? x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c 플러스 c자 c 한 번만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7y제곱 얘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죠. 요거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다항식의 곱셈 한번 볼게요. 자, 지수법칙 이것도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지만 자, 밑이 통일됐어요. 밑이 A로 통일됐어요. 그런데 곱하기예요. 그러면 지수끼리는 더하기로 정리한다. 지수끼리 분배 법칙 있었죠? 자, mn 분배해서 mn으로 곱셈으로 정리한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분배 법칙 a, b 전체의 n제곱. 그러면 a도 n개, b도 n개 이렇게 분배된다. 그 다음에 나눗셈에 대해서도 분배 법칙이 성립하죠. 얘는 a 나누기 b가 이렇게 써졌을 거고요. 자, 분모에도 n제곱, 분자에도 n제곱 한다.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니까 특별히 설명할 건 없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수가 앞에 m이 더 크고 뒤에 n이 더 작아요. 그럼 뺄셈으로. 나눗셈은 뺄셈. 그죠? 그 다음에 차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수끼리 나누면 1이라는 거, 0 아니라는 거, 1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그러면 위에도 2가 3개 있는 거고 아래도 2가 3개 있는 거죠. 약분하고 나면 0이 되나요? 아니죠. 1분의 1이니까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m과 n이 같을 때 1이 된다. 요거 0이 아니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하는데 나누는 게 더 차수가 커요. 그럼 어떻게 될까?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4제곱 그러면 그냥 빼기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되겠죠? 이거는 2의 1제곱분의 1, 즉 2분의 1로 쓸 수 있다는 거. 마이너스 제곱이라는 건 얘는 역수 취급당한다는 사실.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m이 있다면 이렇게 분배 법칙 듣는 거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요. 얘도 뭐 분배. 앞뒤 분배해서 쓰시면 되겠죠.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엔 5번 한번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세제곱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 마이너스 2분의 1도 세제곱 해줘. x의 제곱도 세제곱 해줘.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도 2제곱 해줘. x의 4제곱도 2제곱 해줘. 그 다음에 나누기야. 그러면 곱하기로 쓸게요. 역수 취급해서 곱하기로 씁니다. 마이너스 x분의 6도 2제곱이야. 다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1이겠죠? 그죠? 마이너스가 그대로 나오겠죠. 홀수 차수니까요. 그 다음에 2, 3은 6, x의 6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플러스 9분의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4, 2, 8, 8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예요. 플러스 36 x의 제곱 이렇게 있죠. 뭐 약분이 가능한 건 약분할게요. 9, 1은 9, 9, 4, 36, 4, 1은 4, 4, 2, 8. 그죠? 그 다음에 x 2개 약분할까요? 여기 x 4개 남겠네요. x 2개가 아니라 x 6개 남겠네요.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 분모에는 2, 1, 1만 남으니까 분모에는 마이너스,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일 거고요. 2분의 이렇게 남을 겁니다. 위에는 x 6개, x 6개니까 x 몇 개 있습니까? x가 12개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도 천천히 꼼꼼히 한번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2도 세제곱, 마이너스 8, a도 세제곱, b는 2, 3은 6제곱. 그 다음에 얘는 나누기죠. 아래로 내려갈게요. 2의 세제곱인 8, a 3개, b 3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해줄게요. 4, 4, 16 그리고 플러스 16일 겁니다. a 제곱의 제곱, a가 4개, b가 2개 이렇게 있겠네요.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 줄게요. 이렇게 8끼리 약분됐어요. 마이너스만 챙겨줄게요. 자, A 세제곱 세제곱 약분됐고요. B가 3개만 남았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챙겨주시고 16 챙겨주시고 A 4개 그리고 B가 3개랑 2개 있으니까 B가 5개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7번 문제 봅시다.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전개하면 돼요. 분배 법칙이에요. 별거 없죠. 요렇게 전개되고 요렇게 전개되고 요렇게 전개되고 요렇게 또 전개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식 전개해서 A만 4개 되겠죠? 3A 4제곱 B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마이너스 붙이고 2, 3은 6 A가 앞에 2개 앞에 하나 뒤에 2개 A 3개 B도 3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개한 식은 3, 3은 9인데 마이너스 9 그리고 A는 더 이상 없고 B는 4개로 늘어납니다. 자, 같은 차수가 있습니까? 같은 차수가 없겠죠. 그래서 더 이상 정리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얘는 2번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A가 이렇게 분배됩니다. X가 이렇게 분배됩니다. 이 X의 세제곱. 자, 이렇게 분배될게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렇게 한번 분배됩니다. 플러스 4X. 그리고 이렇게 분배될게요. 2, 3은 마이너스 6X제곱. 이렇게 분배됩니다. 3, 3은 플러스 9X. 마지막 분배 3, 4, 12인데 마이너스 1개 있죠. 깔끔하게 정리할까요? 2x 세제곱은 동류항이 없지만 제곱끼리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9x제곱 한 제곱끼리 정리할까요? 플러스 13x 그리고 상수항은 짝꿍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9번 문제 봅시다. 얘는 다 전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곱이라는 거 이렇게 항이 10개나 되는 거 제곱하는 거 우리가 공식 배운 적 있나요? 없습니다. 뭐만 구하라고 했어요? x 세제곱의 개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개돼서 이렇게 2개로 식을 나눠서 썼어요. 2개 똑같은 거 2번 곱하면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세제곱이 나오게 조치를 취할게요. 자, 이쪽에 상수항이었다면 이쪽에 세제곱항이 곱해져야지만 세제곱이 나올 겁니다. 곱하면 4x의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쪽에 한 제곱이 있었다면 이쪽에 2제곱항이 만나야 세제곱이 될 것 같습니다. 2, 3은 6 a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이쪽에 2제곱항이 있었다면 얘는 한 제곱항이 만나야지만 세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플러스 6a의 세제곱. 다음 이쪽에 세제곱 있었다면 얘는 상수항하고 곱해져야 세제곱의 개수가 나오겠죠. 플러스 4a의 세제곱. 그래서 정리하면 20a의 세제곱이죠. 다른 곳에서는 세제곱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개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0. 자, 5번째 다항식의 나눗셈 한번 봅시다. 실제로 우리가 23이라는 숫자를 5로 나눴어요. 그러면 23 나누기 5 하면 몫이 4가 되고 나머지가 3이 되죠. 어떻게 썼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로 돌아가 보면 23이라는 수는 이거 검산식이죠? 나누는 수 곱하기 목 하고 나머지 더해주겠죠. 다항식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A를 나눕니다. 그죠? 검산식 쓸게요. A라는 애는 목 나누는 수하고 목하고 곱하고 나머지만큼 더해준다 라고 똑같이 써줍니다. 검산식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없을 땐 어떻게 얘기하냐?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일 때는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여기 뭐 계산 방법 나오죠? 그죠? 얘는 뭐 나누기가 밑으로 내려간다. 뭐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의 계산 실제로 다항식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x 나누기 x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나누기 x 마이너스 1을 실제로 나눗셈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였냐면 29 나누기 5가 있다면 우리의 목표는 앞에 자리 먼저 소거해요. 25에서 25 해서 2개 빼기를 해서 앞자리를 없애는 게 목표거든요. 우리 목표는 얘도 이 앞자리를 빼기해서 없애는 게 목표예요. 그럼 얘랑 곱해서 앞자리를 없애게 하려면
2도 필요하고 x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 x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자, x랑 곱하면 2x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예요. 똑같이 빼기 해줄게요. 이렇게. 빼기 해주면 요렇게 없어질 거고 마마 얘가 플러스가 돼서 그죠? 플러스로 바뀌어서 5x 이렇게 되고 플러스 4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뭐가 목표냐? 5x를 만들어서 5x를 없애는 게 목표예요. 그럼 이미 x는 있기 때문에 5만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분배. 5랑 x랑 곱하면 5x. 5랑 마이너스 1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또 빼줄게요. 얘 사라질 거고 얘가 플러스처럼 될 거니까 그죠? 이렇게 9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 몫이 2x 플러스 5고 나머지가 9예요. 만약에 검산식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는 다항식은 x-1에다가 목 2x 플러스 5를 곱하고 나머지 9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자, 11번 한번 볼까요? 얘 나눗셈을 할 때요. 그냥 단항식으로 나눈다 그러면 직접 나누세요. 이렇게. 2x로 약분하고 얘도 2x로 약분하고 얘도 2x로 약분하면 됩니다. 굳이 나눗셈식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고 여기 하나 없어지고 x의 제곱 남고 2는 4 그런데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챙겨오고 x 하나 없어지니까 x 남고 3 플러스 3이죠. 얘 없어지죠.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굳이 아래 나눗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자, 2번. 얘는 위에 있는 아이죠. 이렇게 위에 있어요. 곱하기로 해서 역수 취급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1ab분의 2. 곱하기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각각 한 개씩 곱하기로 나눠줄게요. 나눗셈식으로 쓰지 않고. 자, 4a제곱 b제곱에다가 곱하기 ab분의 2 계산할 거고요. 마이너스 3ab에다가 곱하기 ab분의 2 분배가 됐을 거고요. 마이너스 3ab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ab분의 2 이렇게 분배됐을 겁니다. 각각 계산할게요. 자, ab 하나씩 없애면 여기 하나 남고 a 하나 남고 여기 b도 하나 남습니다. 4, 2, 8 a 하나 b 하나 이렇게 남고요. 자, 이렇게 없애고 나면 3, 2, 6 마이너스 6 남을 거고요. 자, a, b 이렇게 없애는데 하나씩 없애면 a는 사라지고 b는 하나 남습니다. 그리고 3, 2 마이너스 6 되고 b만 하나 남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나눗셈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분배 법칙으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분배 법칙을 하던가 아니면 아래 나눗셈으로 그냥 단항식이면 아래 나눗셈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13번 봅시다. 다음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얘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직접 나누기를 할게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 있냐면 두 제곱의 개수가 0인 것도 여기다 맞춰서 써주세요. 세제곱, 두제곱, 한제곱,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꼼꼼하게 쓰고 나누기 들어갈게요. 자, 2x 세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 있을까? 2도 필요하고 x도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자, 분배해줍니다. 2x에다가 x제곱을 곱하면 2x 세제곱. 그 다음에 x에다 곱하면 2x제곱. 1에다 곱하면 2x. 빼기 할 거예요. 얘는 빼기잖아요. 그러면 없어지고 빼면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됩니다. 빼면 6x에서 2x 빼면 플러스 4x 되고요. 위에서 그냥 내려서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을 없애는 게 목표니까 마이너스 2를 분배해서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x제곱에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x에다 곱하면 마이너스 2x. 상수항에 곱하면 마이너스 2. 또 얘도 빼줘야 되겠죠. 빼주면 없어지고 빼주면 오히려 더하기가 돼서 6x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더하기가 돼서 6 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나눠지지 않겠죠. 나머지만 구하라고 했죠. 몫이랑 나머지. 자, 몫은
2x-2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는 6x 플러스 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도 빠진 차수에 대해서는 0x 이렇게 몫에다가 써주고 시작을 합니다. 요 0x 주의하라는 얘기죠. 자, 뭐를 곱해야 2x 세제곱이 없어질까? 2도 필요하고 x도 하나 더 필요하네요. 자, 분배해줍니다. 요렇게 분배해서 푸는 거죠. 분배하면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0x에다 곱하면 어차피 0 그대로 0x 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x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x제곱 없는 건데 얘랑 개수 맞추기 위해서 그냥 쓴 거예요. 0x제곱은 그냥 0이죠. 자, 빼면 사라지고 빼면 그대로 아무것도 안 빼니까 2x제곱 빼면 1x만 남겠죠. 위에 거 쓸게요. 자, 그러면 x제곱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만 분배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얘도 뭐 0x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분배돼서 써졌을 겁니다. 자, 뺄셈 하면 사라질 거고 빼면 이렇게 되고 얘는 오히려 더하기가 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몫은 2x-2 나머지는 x 플러스 잠시만요. 1은 2 마이너스 2 내가 뭘 잘못 썼을까요? 여기를 식을 잘못 쓰고 시작을 했네요. 여기 좀 수정을 할게요. 거기 있는 문제가 여기 마이너스였는데 내가 여기 문제를 좀 잘못 쓰고 시작을 했으니까 수정을 해볼게요. 거기 답이랑 선생님 답이랑 틀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할까봐 요거 좀 수정합시다.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곱셈 공식 봅시다. 자, 곱셈 공식이요. 이미 우리가 배웠던 공식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이미 배웠던 공식 뭐 있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얘네들은 이미 배웠던 공식이죠. 그죠? 얘네들은 이미 배웠던 공식이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새로 배우는 공식들 볼게요. 3개 곱셈도 있어요. 3개 곱해도 똑같아요. 공식은. 그죠? x 세제곱은 하나만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네 더한 것만큼 x제곱 생기겠죠. 곱한 것만큼 x 생길 거고요. 상수항 생길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보이시죠? 더할 때는 다 마이너스가 여기 밖으로 나올 거고 곱하면 아마 플러스가 되니까 다 플러스. 그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곱하니까 마이너스 홀수계라 이렇게 됩니다. 밑에다가 내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 5번은 어떻게 되느냐? 2개씩 묶어서 계산했습니다. 요렇게 2개 묶어서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죠?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했더니 얘 나오고 요렇게 정리가 되고 그죠? 정리가 되고 거기다가 x를 한 번씩 다 분배하고 x 한 번씩 다 분배하고 c 한 번씩 다 분배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런 식이 나옵니다. 그죠? 자, 얘는 3번 곱했기 때문에 세제곱까지 나올 수 있어요. 얘도 x만 3개. 얘는 a 하나, 문자 하나, 변수 2개. 문자 하나, 변수 2개, 문자 하나, 변수 2개. 얘는 문자 2개, 변수 하나. 세제곱이죠? 문자 2개, 변수 하나, 문자 2개, 변수 하나. 얘는 문자만 다 곱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마이너스일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는 쪽이 있겠죠. 음수.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6번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죠? 식 2번 곱하니까 전부 다 제곱이 돼야 돼요. a도 제곱 분배하고 b도 분배 c도 분배하고 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노가다로 다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a만 제곱인 거 b만 제곱인 거 c만 제곱인 거 그 다음에 2개씩 AB만 곱한 거, BC만 곱한 거, CA만 곱한 거가 있는데 걔네들은 전부 2개씩 있더라. 요렇게 됩니다. 그죠? 선생님 ABC 곱한 건 왜 없어요? 당연히 얘는 3차식은 없어요. ABC가 동시에 곱해질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 세제곱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A만 3개 있고 전부 다. 그 다음에 A가 2개 있고 A가 1개 있습니다. A가 없습니다. B 입장에서는 B가 없고 B가 하나만 있고 그래야지 3개가 되잖아요. A, B 이렇게.
얘는 b가 2개 있어야지 a, b, b 3차식이 될 거고요. b만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곱이니까 얘도 3개 생겨 3개 생겨. 그리고 더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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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이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가 있을 때 생각해 볼게요. a 3개 있고 a 2개 있고 a 1개 있고 a 없어요. b 없고 b 하나 있고 b 2개 있고 b 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씩이니까 가운데 33 써주는 건 맞는데 b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b가 홀수에 있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기고요. b가 홀수에 있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b가 짝수에 있는 얘는 플러스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공식도 아주 많이 쓰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얘는 다 분배를 해주면 얘 살아남고 얘 살아남습니다.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공식입니다. 얘가 플러스면 답도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느냐? 얘 살아남고 분배 다 했을 때 직접 해보세요. 얘도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느냐?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부호에 따라서 전체적인 답이 결정이 될 겁니다. 분배해 보시면 가운데 있는 앞뒤. 앞에 제곱 마이너스 2 앞뒤가 아니고 앞에 제곱 그냥 마이너스 앞뒤 이렇게 됩니다. 얘는 앞에 제곱 플러스 앞뒤, 이 앞뒤 아니고 플러스 앞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두 식이 곱해져 있다면 세제곱만 나오는 새로운 공식이다. 직접 너희들은 분배 법칙을 해서 노가다 직접 해보십시오. 자, 9번 공식. 얘는 어떻게 되느냐? 분명 세제곱이 생기겠군요. 맞습니다. 분명 세제곱 생깁니다. a도 세제곱 생기고 b도 세제곱 생기고 c도 세제곱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 앞뒤가 전개되면서 나머지 지저분한 식이 없어졌듯이 얘도 앞뒤가 전개되면서 지저분한 거 뭐 a제곱 b, 뭐 b제곱 c 뭐 이런 애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요. 얘는 뭐가 생기냐면 이런 애가 생겨요. 마이너스 ab랑 c랑 만나서 마이너스 abc 한번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랑 a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abc 또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ca랑 마이너스 플러스 b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abc 이런 애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없어지지 않고 뒤에 뭐가 생기느냐? abc가 3번 마이너스 3abc가 생기는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공식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식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간단하지만 앞 플러스 뒤, 앞 마이너스 뒤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이런 공식 생각이 나죠. 그죠? 뭔가를 곱했을 때 뒤가 제곱이 되는 게 생겼었어요. 그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됩니다. 곱해졌을 때 a 4제곱 생기고요. a제곱 b제곱도 곱해지는 거 생기고요. b도 4제곱 생겨요. 그런데 요 공식하고는 달리 가운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플러스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있어도 전체적으로 전부 다 플러스가 생깁니다. 곱한 것만큼 차수가 늘어나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여기가 생기더라.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외워줘야 되는 공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많이 쓰이는 공식 한번 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 얘를 쓰게 된다면 앞의 제곱 플러스 2 앞뒤 플러스 뒤의 제곱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제곱 공식은요. 가운데가 3, 3 생깁니다. 그러면 4제곱 공식에 4, 4 이렇게 생길 것 같지만 아닙니다. 4제곱 공식을 나중에 배울 텐데요. 지금은 외워두지 않아도 괜찮아요. 4제곱 공식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4, 4 생기는 게 아니라 4, 6, 4 이렇게 생깁니다. 4, 6, 4 이렇게 생깁니다. 요거는 피라미드라고 해서 피라미드 공식이라고 해서 나중에 나올 거니까 요건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면 배우도록 합시다.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그냥 4, 4, 4 나오진 않는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곱했을 때 공식 있죠? 얘 제곱했을 때 공식 어떻게 있었어? a제곱, b제곱, c제곱 제곱들은 각각 생기고 2개씩
A, B, B, C, C, D, D, E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생긴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x-1 공식 요거가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외워둡시다. 자, x-1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죠? x-1로 시작하는 모든 아이들은요. 뒤에 점점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 겁니다. 차수가 줄어드는 애가 만나면 계속 분배되면 나머지는 다 삭제되고요. x의 n제곱 빼기 1만 남습니다. 여기에 한 개만 붙었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식이 3개 붙었어요.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1이 되고요. 식이 3, 2, 1 차식 이렇게 0차식 이렇게 붙으면요. 식이 4개 붙으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보이고 여기가 x의 10제곱 플러스 x의 9제곱 해가지고 점점 해서 플러스 1까지 돼 있다. 그러면 얘가 10개 붙었네요. 그죠? 식이 뒤에 10개 붙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식이 10개 붙었습니다. 10제곱부터 1제곱까지 11개 붙었네요. 11개 붙었네요. 그죠? 10개 아니고 11개 붙었네요. 그러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의 11제곱 빼기 1. 그죠? 만약에 x-1 해놓고요. 뒤에가 x의 100제곱부터 시작해가지고 1이 붙어 있어요. 이거 언제 다 분배해서 계산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 100제곱부터 상수항까지는 항이 전부 101개구나 생각하시고 x의 101제곱 빼기 1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1번은요. 공식 활용하는 문제죠.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식 활용 문제라서 선생님이 풀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풀어주세요. 자, 23번 다음을 전개하여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배웠죠? 이거 공식 있었죠? 공식, 얘도 공식 활용하는 거지만 x 세제곱은 무조건 생길 거고요. 다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랑 다 더하면 마이너스겠죠. 다 더하세요. 마 1, 마 2, 마 3.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 되고 x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할게요. 마 1, 마 2 곱하면 얼마예요? 마 1, 마 2 곱하면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마 2 곱하기 마 3 하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마 3 곱하기 마 1 하면 얼마입니까? 얘는 플러스 2, 플러스 6, 플러스 3이죠. 그죠?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1이죠. 11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 3개 곱하면 6인데 마이너스가 3개 있으니까 이렇게 공식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합니까? 앞에 제곱 y도 제곱 g도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지만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플러스 붙이고 2 한 다음에 앞뒤 x 곱하기 y 그 다음에 또 y 곱하기 g 마이너스 yg 그 다음에 g 곱하기 x gx 이렇게 되는 공식이겠죠?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g 플러스 2gx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곱할 때 음수가 하나 끼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자, 세제곱 공식 뭐였습니까? 얘가 3개 있고 2개 있고 1개 있고 없고 마이너스가 2가 없고 하나 있고 그죠? 2개 있고 3개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3 해주고 여기도 곱하기 3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얘가 홀수에 있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짝수에 있는 데는 플러스 붙이고 마이너스 2 여기다가 얘 붙이면 되겠죠. 정리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공식 만났네요. 마이너스 2 앞뒤가 아니라 마이너스 앞뒤가 여기 탁 붙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 앞뒤만 살아있고 x의 세제곱 그리고 얘네 둘 곱한 거 8 얘만 살아있고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얘가 플러스 이렇게 정리되는 식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뭡니까?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내가 순서를 약간 바꿨어요. 알아보기 쉽게 1을 앞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왜냐하면 얘는 1의 제곱이 된 거거든요. 2의 제곱해서 여기 1의 제곱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앞뒤
마이너스 앞뒤. 그죠? 마이너스 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뒤. 마이너스 붙이고 y 곱하기 1. 그래서 마이너스 y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뒤 1 곱하기 x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거겠죠. 얘를 만나면 어떤 공식이 떠올려야 되느냐. 아, 얘도 세제곱하고요. 얘도 세제곱하고요. 얘도 세제곱 한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분배하면 세 개의 얘 곱한 거. 그죠? 세 개의 얘만큼 생기겠죠. 세 개의 x 곱하기 y 곱하기 1 얘가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를 좀 더 보기 좋게 정리하려면 차수가 큰 것부터 이렇게 정리하고 상수한 건 밑으로 빼는 거. 이렇게 답안지에는 이렇게 정리했을 뿐이에요. 교과서에는 책에는 이렇게 정리했을 뿐이고. 자, 그 다음에 6번도 공식 활용하는 문제죠. 얘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기로 했지? 아, 가운데만 부호가 달라. 그러면 특이하게 곱해서 플러스가 나와. 이거 생각해야 되고요. x제곱 곱하면 4제곱. 그 다음에 가운데도 곱하면 플러스 붙이고 3, 3은 9 x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도 곱해서 81 이렇게 쓰는 주의해야 되는 내가 아까 별표 쳐준 공식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볼게요. 자, 얘는 겹치는 식이 있으면 그죠?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얘는 치환한다. 우리 배웠죠? 그죠? t-2 t 플러스 4 해놓고 씁시다. t의 제곱 한 다음에 정리하면 플러스 2t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답은 아니에요. 원상복귀 시켜야 되겠죠. t 대신에 x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2 t 대신에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8 전개해서 정리하는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얘도 앞에 제곱 플러스 2 앞뒤 플러스 뒤에 제곱 다 정리해서 꼼꼼하게 정리하면 x의 4제곱 플러스 10 x의 세제곱 플러스 27 x의 제곱 플러스 10 x 마이너스 8 됩니다. 요것만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전개하는 무리 없을 겁니다. 자, 2번 어떻게 푸느냐? 2번은요. 내가 공통인식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조작을 했어요. 순서를 약간 바꿔가지고 2개씩 묶어서 공통인수를 만들어낼게요. 왜 이렇게 묶었냐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3, 상수항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2 나오죠? 플러스 2, 마이너스 4, 상수항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x제곱 마이너스 2x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얘네들 먼저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공통인수 나왔죠? 얘를 t로 치환해서 t-3 t-8 전개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24. 그 다음에는 어떻게 푼다? t 대신에 원래 숫자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1 x제곱 마이너스 2x 갖다 넣으시고 플러스 24. 물론 얘도 전개해서 쓴다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22x 플러스 24 될 겁니다. 요거 정리 못하지 않겠죠? 정리해서 한번 써보세요. 자, 27번 문제 봅시다.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얘도 물론 중학교 때 좀 고난도 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얘 2개 먼저 전개할게요. 앞 플러스 d, 앞 마이너스 d. 요런 식이 나오겠죠? 그럼 얘네 둘이 짝꿍지어서 전개할게요. 앞 플러스 d, 앞 마이너스 d, 앞 플러스 d 또 됐네. 그럼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얘랑 얘랑 또 전개해서 푸는 게 가능하겠죠? 앞에 제곱, 앞 마이너스 d, 앞 플러스 d.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얘의 제곱 빼기 얘의 제곱 될 거 아닙니까? 그죠? a의 8제곱 빼기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하면 됩니다. 자, 곱셈 공식의 변형 한번 볼게요. 뭐 변형이라고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그죠? a제곱, b제곱만 내가 정리하고 싶어.
그러면 앞에 a 플러스 b의 제곱한 다음에 얘는 이 앞뒤에 생기는 애니까 이 앞뒤 빼면 되죠. 그죠? 근데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정리하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해도요. 가운데 마이너스 이 앞뒤가 생기겠죠. a제곱 b제곱도 생기지만. 그래서 가운데 생기는 마이너스 이 앞뒤 대신에 플러스 이 앞뒤를 오히려 더해줘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만 남기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a 플러스 b의 제곱하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의 차이점을 볼게요. 여기는 플러스 2 앞뒤가 생기는 아이고 얘는 마이너스 2 앞뒤가 생기는 아이겠죠.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앞뒤를 생긴다면 얘네 둘이 같아질 거고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오히려 플러스 4 앞뒤를 한다면 얘네들이 같아질 수도 있겠죠. 이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너네들이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돼 있는 5번 공식 한번 봅시다. 자, a 세제곱 b 세제곱만 하고 싶어. 그런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했더니 3개의 제곱 b 그 다음에 3개의 a, b 제곱 플러스 b도 세제곱 이렇게 생기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세제곱만 원했는데 세제곱 이외의 것들이 생겼으니까 빼줄게요. 얘 묶을게요. 3ab로 묶으면 앞에서는 a 남고요. 뒤에서는 b 남겠죠. 쓸데없는 얘가 생기니까 세제곱 한 다음에 우리가 원치 않는 아이를 빼주면 된다 라는 공식입니다. 이거 정리해서 뺀 거예요. 그죠? 요거 정리해서 빼준 겁니다.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정리도 됩니다. 그죠? 나는 마이너스만 알고 싶어 라고 한다면 a 마이너스 b 전체의 세제곱 한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는 애를 오히려 더해줘 라고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형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나 a제곱 b제곱 c제곱만 궁금해 라고 한다면 그냥 전체 제곱하세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얘가 들어있었던 애잖아요. 제곱도 들어있고 얘도 들어있었던 애니까 그만큼 빼준 것 뿐이에요. 특별히 새로운 공식이 탄생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제곱만 알고 싶어. 그러면 우리 아까 세제곱을 만들어냈던 이 공식 있죠. 이 공식 뒤에 뭐가 붙었냐면 세제곱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이너스 3abc가 붙었었죠. 이 뒤에. 그래서 3abc만큼 오히려 더해준 것 뿐입니다. 요거 3abc 더해줘야 되는 거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변형 공식은 새롭게 만들어진 공식이 아니다. 무엇이다? 앞에 있던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공식을 조금 응용해서 하는 건데 얘 많이 나오고 얘도 많이 나오고 얘도 많이 나오고 얘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을 연습을 좀 해놓자 라는 얘기죠. 자, 29번 문제 봅시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ab만 궁금해. 그냥 ab만 궁금하면요. 2ab에서 ab 하나 빼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에서도 ab 하나 빼주면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b가 3이었으니까 3의 제곱 9에서 ab만큼 마이너스 2만큼 빼줄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 답은 1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어진 식을 먼저 통분을 해볼게요.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주어진 식 통분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얻어내기로 했느냐? 원래 제곱에서 이만큼 빼주기로 했죠. 그죠? 3a제곱 b, 3ab의 제곱이 생기는 애니까 정리해서 이만큼은 오히려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ab는 얼마입니까? ab는 마이너스 2.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 하면 6 되고 거기다 a 플러스 b만큼 3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2분의 얘가 마마 플러스 이렇게 됐죠. 여기 마마 플러스. 그죠? 그래서 27하고 6, 3, 18 더하면 4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3번은 a제곱하고 b제곱만 알고 싶은데 얘를 플러스를 알려줬으니까 제곱하고 오히려 이 앞뒤 생기는 애 빼주자 하면 되겠죠?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구해서 그죠? 제곱만 구하는 거 맞죠? 세제곱입니까? 아, 4제곱 구하는 거네요. 그럼 4제곱 구하는 거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일단 이거 제곱 먼저 구할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인지 일단 구할게요. 얘를 알아야지 또 얘 제곱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9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13이네요. 그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3이에요. 그런데 얘를 제곱해야 돼요. 얘를 제곱해야 4제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곱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얘 4제곱 플러스 2 앞, 뒤 플러스 얘가 나오잖아요. 쓸데없는 뭐가 생겼습니까? 얘가 생겼죠.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푼다?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전체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2 a제곱 b제곱만큼 빼준다.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 얘가 13이었으니까 13의 제곱에서 얘는 정리하면 얘가 2의 제곱이니까 4.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69에서 8 빼니까 16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b 구하래요. 그런데 a가 더 크대. 그죠? 그러면 a-b 중에서 양수값 구해라 이런 뜻이네. 자, 얘네 둘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얘는 마이너스 2 앞 d가 생기는 애. 얘는 플러스 2 앞 d가 생기는 애. 그러니까 a-b의 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앞 d를 한다면 마이너스 2 앞 d가 생기는 애랑 똑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a-b의 제곱은 자, a 플러스 b의 제곱 얼마입니까? 3, 3은 9. 그 다음에 ab가 마이너스 2니까 4, 2, 8 플러스 8 17 나오네요. 아, a-b의 제곱이 17이니까 a-b는 플러스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근데 a가 더 크다는 힌트를 줬으니까 더 큰 애는 당연히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니까 플러스 루트 17 플러스 루트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만 궁금해. 어떻게 풀기로 했죠? 전체 세제곱 한 거에서 얘를 오히려 빼주기로 했죠. 플러스 3ab가 a 플러스 b가 생기는 애니까 얘를 오히려 빼주기로 했습니다. 대입해서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a 플러스 b는 1이고 자, 그 다음에 ab는 모르고 얘는 1이야. 어머나 ab를 구해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어떻게 나온 거냐?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앞뒤를 빼준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얼마라고 그래서 10이라고 그랬고 얘는 1이라고 그랬고 얘는 마이너스 2 앞뒤. 앞뒤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얼마면 돼요? 얘가 전체가 10이 돼야 되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ab의 값이 잠시만요. 잠깐 다시. 자, 세제곱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세제곱을 알려준 거니까 세제곱 먼저 풉시다. 자, 세제곱을 풀 때 AB를 모르네요.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세제곱이 얼마라고 알려줬냐면 10이라고 알려줬어요. 10은 얘는 어차피 1이잖아요. 그죠? 세제곱 해봐야 1 마이너스 3AB에다가 1 이렇게 되는 애네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면 돼? AB가 여기서 AB 값이 얼마예요? 3, 3은 9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죠? 그래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돼야지만 마마 플러스 9 그래서 10이 될 테니까요. 얘를 구했습니다. 제곱의 값을 나중에 구하래요. 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요. a 플러스 b의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앞뒤 하시면 되겠죠. 얘는 어차피 1의 제곱일 거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할게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6이 되니까 1 플러스 6은 7. 우리가 구하는 값은 7이구나. 오히려 제곱을 나중에 구해낼 수도 있겠군요.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변형하는 거 연습 많이 해줘.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식은 써놨어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만 궁금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그냥 전체를 제곱해. 그런데 여긴 플러스 앞뒤 플러스 앞뒤 플러스 앞뒤가 생기는 애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2 얘만큼 빼주겠니? 그러면 이제 공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얘는 4, 4, 4, 16이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얘는 2 곱하시면 됩니다. 16에서 4 빼면 12. 얘는 변형 공식 연습이죠. 자,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세제곱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느냐? 자, 요런 변형 공식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3abc가 생겼던 애니까 요거 조심. 플러스 3abc가 반드시 뒤에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얘도 풀 수 있겠죠? 공식에다 대입해서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얘는 4고 얘는 마이너스 AB, BC, CA로 정리가 가능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제곱은 아까 구했죠? 12. 이렇게 구했죠? 그 다음에 ABC가 마이너스 1이니까 뒤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얘네들은 곱하고 마이너스 3만큼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40에서 3만큼 빼니까 37이 정답이 되겠죠. 공식 활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게 무슨 뜻이야? 얘를 좀 이렇게 묶어서 내가 계산할게요.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으로 하고 얘네를 A, B, C로 치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공식을 써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A, B, C 세 개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앞뒤 한 거를 빼주자. 방금 전에 연습했던 공식이죠. 그러면 이제 원상복귀 시킬게요. A를 AB로, B를 BC로, C를 CA로 원상복귀 시킨다면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AB, BC, BC, CA, CA, AB. 그죠? 얘를 요렇게 치환을 한 거를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얘를 조금 정리할게요. 요거 세 개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A, B의 제곱 C, 그 다음에 B, C의 제곱 A, 그 다음에 C, A의 제곱 B가 되니까 A, B, C는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묶으면 돼요.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A, B, C만큼은 다 들어있는데 앞에는 B 남고 여기는 C 남고 여기는 B 하나 남고 여기는 C 하나 남고 여기는 A 하나 남네. A, B, C만큼 한 개씩 남아있구나. 얘를 이렇게만 정리한다면 못할 거 없을 것 같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2였으니까 2의 제곱 4에서 뺍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ABC 얼마입니까? ABC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4. 와우 복잡스럽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아니죠. 봅시다. 마이너스 2에다가 ABC 마이너스 2 얘를 왜 두 번 곱했지? 여기 잠깐만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그죠? 마이너스 2에다가 ABC의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이 플러스 4죠. 그럼 아마 여기 플러스 되겠네요. 그럼 4에다가 8 더해주니까 정답은 12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요거 3번 그죠? 치환해서 다시 원상복귀는 시키는 방법. 요 방법으로 잘 연구해 보시고요. 안 되면 질문해도 됩니다. 자, 35번 봅시다. 35번 문제풀이 합니다. 자, 얘는 조건이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제곱식을 한번 변형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얘가 나오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고 얘를 곱한 다음에 이걸 곱하면 뭐가 생겨요?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가 생기는 식이었으니까 오히려 플러스 3ABC를 더해주자. 그죠? 변형 공식이죠. 자, 거기서 뭐가 궁금하냐면 우리가 다 알아.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고 얘는 9고 그죠? 뭔지 몰라. 마이너스 A하고 AB, BC,
CA 값을 지금 우리가 모릅니다. ABC의 값이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3, 4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9에다가 얘는 얼마가 빼져서 세제곱의 값이 나올지. 그죠? 그럼 얘가 필요하잖아요. AB, BC, CA가 필요해서 합이 필요해서 제곱으로 그 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A제곱, B제곱, C제곱이 9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겠죠. 1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네모 얼마를 했을 때 9가 나온대요. 그럼 네모가 얼마겠습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인데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그죠? 그래야지 2, 4, 8 마마 플러스 8 돼서 9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예요. 그죠? 그럼 이 네모가 마이너스 4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 마이너스 마이너스 4니까 13. 그죠? 그래서 13 곱하기 1은 13이고 빼기 12 한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입니다. 1. 그래서 이 값은 1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세요. 그죠? 자, 37번. 이건 아주 유명한 문제죠. 역수의 합 문제예요. x랑 x 플러스 1은 서로 역수 관계죠. 그러면 얘는 제곱을 하거나 뺄셈을 제곱을 하거나 할 때 이 앞뒤 되면서 앞뒤가 삭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제곱을 해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나올 거니까. 그럼 앞에 제곱 플러스 이 앞뒤 하면서 얘가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뒤에 제곱. 우리가 원하는 거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풀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은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러면 3의 제곱 9에서 1을 빼면 얼마입니까? 7이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7입니다. 자, 세제곱 값이 궁금해. 그럼 세제곱 하면 됩니다. x의 세제곱, 두제곱, 한제곱, 없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쓰고 3, 3 플러스 여기다 곱한 겁니다. 자,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x 하나씩 약분, x 하나씩 약분 됩니다. x의 세제곱 있고 뒤에 있는 x 세제곱분의 1 갖다 쓸게요. 그리고 3으로 묶으면 앞에 있는 애는 x만 남고 뒤에 있는 애는 x분의 1만 남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무엇이다?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3의 세제곱이니까 27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x의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에다가 3 곱하기 3 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i는 27 빼기 9 정답은 18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 x-x분의 1을 구하래요. 그러면 구해볼게요. 앞에 제곱 마이너스 2 앞뒤 플러스 뒤에 제곱 뭐만 남니?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만 남습니다. 요 1번에서 우리 이거 구했죠? 이 값이 얼마입니까? 7이죠? 7 빼기 2 하니까 5예요. 뭐가 5냐면 x-x분의 1의 제곱이 5니까 x-x분의 1은 제곱하기 전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겠죠. 어떤 걸 고를까요? 무조건 플러스 고르면 되나요? 요 조건에 의해서 고르면 되겠죠. 그럼 x가 한 2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x에서 2분의 1에서 2분의 1의 역수 2를 빼네요. 아, 0하고 1 사이 숫자라면 그냥 x보다 x분의 1이 훨씬 더 큰 숫자였지. 2분의 1에서 2를 빼면 음수가 나오지. 아, 그러니까 음수일 거야. x-x분의 1은 음수인 마이너스 루트 5를 선택하면 돼. 라고 해서 요거 3번 선택을 잘 하라는 문제입니다. 요거를 보면 분명히 x가 이런 범위라면 역수값이 더 클 것이다.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니까 음수가 나올 거야. 요런 조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39번 문제 볼게요. 모서리의 길이 합이래요. 그죠? 모서리의 길이 합을 구할 건데 대각선 모서리 길이 알고 그죠? 모서리 길이 합 알고
건너비가 60이라는 거 알고 모서리 길이가 아니라 총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총 대각선의 길이.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한번 완성을 해봅시다. 건널비가 60이다. 가로를 A, 세로를 B, 높이를 C라고 한다면 건널비는 A, B도 2개. 그죠? A, B도 2개, B, C도 2개, C, A도 2개. 그죠? 모두가 2개인 값이 60이래요. 그럼 하나씩 한다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31이다. 요거 알 수 있고. 모서리 길이 합 A도 4개, B도 4개, C도 4개 있죠? 그죠? 근데 한 개씩의 값은 당연히 10일 거 아닙니까? 그죠? 주어진 식에서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총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해요.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배우긴 배웠는데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잖아요. 일단 얘를 구해야 돼요. 얘. 이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하죠? 그죠?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하고 얘네 둘을 제곱해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 부분이 요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요. 요 부분이 C예요. 그러면 요 부분 전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길이는 당연히 이렇게 구하지 않겠어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에다 루트를 씌우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 제곱하면 거기다 루트 씌운 값. 그래서 이렇게 직육면체나 정육면체의 총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안에다가 A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이렇게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할게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알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죠? 얘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앞뒤 이 변형 공식이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얼마죠? 10이죠? 10의 제곱인 100 루트 안에 100 얘가 10이니까 10의 제곱 100 그리고 얘가 얼마였어요? 31 곱하기 2는 62 그러면 루트 38 더 이상 밖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총 대각선의 길이 저 빨간색 길이는 루트 38이야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28페이지까지 꼼꼼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